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T&T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8% 넘게 하락하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올려놓은 주가를 하루 만에 다 망쳐버렸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2021년 4분기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넘기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 매출액이 약간 모자랐던 걸 제외하곤 그동안 쭉 잘 이어오던 earning surprise를 이번에도 무난히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earning surprise의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낮은 금리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덕분에 호황을 누렸던 경기와 주가가 이젠 겨울에 들어설 징조 때문인지 아님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건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젠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게 버겁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프리장에서 AT&T 주가는 갭 상승으로 매우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5분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장이 시작하고 갭을 메꾸며 하락하더니 그 후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에만 8% 넘게 하락하며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올려놓은 주가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오늘 하루에만 반납하였고 이렇게 하루에 많이 빠진 건 재작년 2020년 3월 20일 코로나 발병 후 처음이라 합니다. 그럼 오늘 실적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매출액 면에선 매각한 디렉티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40.6빌리언으로 작년 동분기 대비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이비타는 무선통신 분야의 약 300밀리언 달러 상승이라는 선방에도 불구하고 약 8%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당 순이익은 주당 78센트로 작년 동분기 대비 4% 상승하였고 영업현금 흐름과 지출액 모두 상승해도 잉여현금 또한 증가하며 확실히 현금량에선 전보다 여유가 있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비타 대비 부채 비율이 3보다 높은 3.2라는 점은 좋지 않은 점입니다. 사업별로는 역시 주력 사업인 무선통신 사업이 매출과 이비타 모두 증가하는 매우 좋은 모습을 이어갔고 워너미디어는 HBO Max의 성장에 힘입어 무려 두 자릿대의 매출 상승을 보여줬지만 역시 신규 사업인 만큼 지출이 훨씬 더 크기에 이비타는 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입자 수로는 무선통신 사업의 포스트페이드와 프리페이드 가입자 모두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나 총 인터넷 가입자 수는 파이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터넷 가입자 수는 줄어들어 총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HBO와 HBO Max의 가입자 수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넘기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이젠 국내 가입자 수보다 해외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며 해외 서비스의 호황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컴 스테이트먼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매출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이렇게 보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장부상에선 작년 동분기 매출에 매각된 디렉티비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번 4분기 매출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출액도 크게 줄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덕분에 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지만 역시 정확한 apples to apples comparison이 아니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밸런스 쉿을 보겠습니다. 우선 총 자산 규모는 약 25빌리언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 현금 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여전히 단기 부채의 비중이 더 크기에 현금 확보에 계속해서 열을 올려야겠습니다. 그래도 장기 부채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볼 텐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디렉티비 매각 효과로 증가하였으나 총 영업 현금 흐름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은 되려 크게 늘어났고 잉여 현금 흐름도 단기 채권 발행 덕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야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 분야는 역시 무선 통신 사업이 우직하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소폭이라도 매분기 성장하는 게 매우 고무적이네요. 이 무선 통신은 앞서 말씀드렸듯 포스트페이드, 프리페이드 모두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고
탈퇴율인 churn은 동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1년치로 비교했을 땐 감소하며 1%도 안 되는 정말 낮은 탈퇴율을 여전히 자랑했습니다. 비즈니스 유선 사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재택근무로 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개인 유선 사업은 파이버 초고속 인터넷이 무려 21%나 증가하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워너미디어 분야는 매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컨텐츠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출액이 더 커서 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AT&T의 세 가지 사업 분야를 매출액으로 비교해보면 통신 분야가 약 114빌리언, 워너미디어가 약 35빌리언, 라틴 아메리카가 약 5빌리언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 각각 74%, 23%, 그리고 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우선 작년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무선 통신 분야에서 약 320만 명의 가입자를 더했고 100만 명 이상의 파이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더했고 HBO 가입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1,300만 명이 더 넘는 7,380만 명을 더했습니다. 6빌리언의 절감 목표액 중 절반이 조금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아니 이게 자랑할 일인가?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와 탈퇴율에서도 좋은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마진이 적었던 유선 인터넷 사업을 재정비하였고 50빌리언 이상의 자산을 현금화시켰으며 26빌리언 달러 이상의 잉여 현금을 만들었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산 분배를 재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두리뭉실한 업적보다 좀 더 숫자적으로 다뤘으면 좋을 뻔했네요. 네, 뭐 어쨌든 지난 건 지난 거고 올해의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망을 더욱 넓히는 데 집중을 하고 파이버 인터넷을 더욱 많이 팔고 HBO Max의 세계 시장 진출로 더욱 세계화를 이룬다.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더욱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네요. 6빌리언 절감 목표 중 4빌리언까지 절감을 시키겠다. 이 6빌리언 절감 목표가 1년치 목표가 아니었네요. 몇 년에 걸쳐 총 6빌리언을 절감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중 절반가량은 작년에 이루었고 올해는 추가로 1빌리언을 절감하겠다는 목표군요. 더 나은 소비자 만족도와 탈퇴율을 이루고 이건 뭐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고 파이버 인터넷을 사용한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넓히고 제품의 간소화를 이루겠다. 이것도 매출액 증가 목표액을 정확히 설정하였으면 더 좋았겠네요. 파이버 인터넷과 5G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이것도 정확히 얼만큼의 투자까지 고려하는지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건 회사의 기밀일 수도 있겠네요. 2023년 말까지 EBITDA 대비 부채 비율을 2.5배로 낮춘다. 네, 이건 정말 좋네요. 워너미디어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8에서 9빌리언 달러 가량의 배당금을 지불한다. 아니 배당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물론 절반으로 줄어도 충분히 높은 배당률이지만 올해에는 배당금을 줄여도 좋으니 그 이상으로 주가를 올리는 데 힘써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요 사업 3가지 가입자 수를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우선 무선통신은 여전히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파이버 인터넷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가 이제 둔화된 게 보이네요. HBO Max는 이제 국내 가입자 수는 성장을 멈추었지만 세계 시장 진출로 해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무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당 순이익 증가, 마진은 소폭 감소, 매출액은 디렉티브를 제외시키면 증가, 영업현금 흐름과 지출 모두가 증가해도 잉여현금은 증가라는 매우 좋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주력 사업인 무선통신은 매출과 마진 모두 증가하는 매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른 유선 사업은 성장은 크게 둔화되었지만 마진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전형적인 초창기 사업의 재무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매출은 15% 넘게 증가했지만 투자액 지출 또한 크게 증가했기에 순이익과 마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당 매출액과 총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잘 성장하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가 폭락의 제일 큰 원인이었던 올해 사업 전망인데요. 우선 매출액이 3%대 성장에 더 낮아진 전망치를 내놓았고 주당 순이익은 3.1달러에서 3.15달러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내다보았습니다.
그 외 투자 지출이나 잉여 현금 부분에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중반이면 스피노프 합병으로 분사 독립될 워너미디어의 가이던스까지 보여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워너미디어 스피노프에 무슨 제동이 걸리거나 취소된 게 아닌가 하는 혼란과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점도 오늘 주가 하락에 한몫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시장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작년에 주당 3불 40에서 올해 3불 16으로 낮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3.1에서 3.15로 더 낮아서 주주들의 실망이 컸고, 또한 매출액의 증가폭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른 기사에선 주당 3불 21을 시장의 기대치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약 2%밖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인데 이게 하루에 8% 이상 주가가 하락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시장 전체가 하루에 4% 이상씩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장세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AT&T의 2021년 4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매출액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기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프라이즈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 이상 하락하며 2020년 3월 20일 이후 최대 하락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출 증가로 EBITDA는 약 8%가량 감소하였고, EBITDA 대비 부채 비율도 여전히 3배 이상인 3.22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선통신과 컨텐츠 사업은 모두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선 인터넷 사업은 파이버 인터넷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현금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금 상황은 좋아졌으나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잘하고 있는 무선통신, 파이버 인터넷, 그리고 컨텐츠 사업에 집중하며 더 높은 성장을 끌어낼 예정입니다. 다만 매출액 증가폭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이 주주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왔고, 워너미디어의 가이던스까지 내놓은 것이 스피노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혼란으로 주주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어나서 AT&T 주가를 확인하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도 많이 놀랐네요. 하지만 실적 발표도 좋았고 올해 예상치가 시장의 기대치와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에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준 의장의 발언 후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